정보보안 개요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차에 지금 첫 번째 세션과 그다음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지난주에 했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고 사례라고 하는 게 좋겠죠. 사고 사례 두 가지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정말 보안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본을 언급하는 얘기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잘 보고 정리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수님이 OT 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선수 지식, 선수 교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IT 영역에서 어떤 것들은 이런 깊이를 가지고 어떤 애들은 이런 깊이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자기 깊이를 가지고 이렇게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보안은 보안대로 자기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근데 보안에서는 자기 영역도 깊이 있게 해야 되지만 다른 영역들 전체를 다 관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으로 행으로,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보안에서 나오는 얘기가 종으로 행으로요. 종으로 행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 물론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나름대로 그 깊이들을 전부 다 알면 최고 전문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른 분야들 다 알면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저자는 운영체제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운영체제 밑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잘 알 거고요. 뭐죠?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죠. 요거를 왜 안 썼는지 교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자분도 나름대로 전문가이신 분이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구조 컴퓨터 구조가 아니라 정보보안 개론하면 우리 학부에서는 뒷과목으로 이어지는 게 정보보안 실무였거든요. 근데 그 과목을 요즘 추세에 맞춰서 IoT 보안 실무라고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되면 IoT 보안 실무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고, 교수님도 이제 전에 했던 정보보안 실무에 더해서 IoT 보안 영역을 다뤄야 되는데, 물론 우리 이 교재에도 IoT 보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IoT 보안 할 때요, IoT 장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 도처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박혀져 있는 컴퓨팅 시스템이잖아요. 컴퓨터 장비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겠어요? 먼저 물리적으로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걔네들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고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 패드, 스마트폰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것도 너무 많죠. 걔네들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아요. 출발이 컴퓨터 구조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IT의 전 분야가 나는 교수님 생각했을 때는 선수 지식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IT 전 분야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 운영체제부터 얘기를 해보면, 운영체제는 여기 이런저런 얘기 써놨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체제는 이론적인 부분도 중요할 뿐더러 실제로 구현되는 요소들, OS가 실제로 구현돼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컴퓨터 시스템이 오늘날까지 오면 한 70년 됐나요? 근데 초창기 최초의 컴퓨터 세대 1세대 컴퓨터라고 그러죠. 1세대 컴퓨터 때는 뭐가 없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제어를 했죠.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없었어. 근데 2세대 때부터 중요한 게 이제 운영체제라는 개념이 들어오잖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운영체제는 발달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여기 있는 이 네트워크도 포함을 했고요. 서버 기술 다 포함하고 오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때 여러 운영체제들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힘이 막강해진 게 유닉스죠.
그리고 이 유닉스를 닮아 만든 게 리눅스죠. 다시 하면 유닉스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건 아닌데 닮아 만든 리누지 토발드가 닮게 만든 게 리눅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를 세상에 이제 내놓고 지배력을 갖고 가고 있죠. 윈도우즈 시리즈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확고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맥OS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맥OS도요 유닉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윈도우는 하늘에 뚝 떨어졌나? 아니야. 이것도 유닉스에서 왔어. 뭐 한때 그 MS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소스를 오픈할게요, 막 이랬는데 지금도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언제 깨워야 되는데 어찌 됐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서버 시장이다 이러면 지금 어디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예, 이쪽으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느 특정 영역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모바일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모바일 시장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그러면 리눅스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iOS는 예, 여기서 온 거죠. iOS 또는 아이패드 OS, 그렇죠? 그럼 보세요. 결국 어디가 다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이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교수님 저 유닉스 공부해요? 유닉스, 리눅스를 따로 보는 경우 교수님 좀 애매하던데 그 기본 사용자 교육에서는 크게 다르진 않죠. 물론 버전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공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요거 하시면 돼요. 교수님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요거 공부하면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저기 소개했던 것처럼 한때 교수님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였어요, 그죠? 지금도 그러긴 한데, 근데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 PC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IT 전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영역에서 물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PC 고치고 또는 PC 엔지니어로 저는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쪽 하셔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IT 전문가들이 가는 영역에서 보면 리눅스 공부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까지 기술들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죠. 네트워크 너무 당연하죠. 보안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겠어요? 결국 네트워크 발달이죠. 물론 그 전에도 악성 코드 있고 뭐 다 그랬습니다. 근데 네트워크가 퍼지면서 보안 이슈는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서버 얘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구동되어지는 힘이잖아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 중요하죠. 근데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얘네들 방어하는 백신을 만들고 운영체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 RG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배우는 프로그램은 좀 다르겠죠. 다시 해서 분야가 다른 건데요. 단순하게 웹 개발 프로그램 하는 거하고 진짜로 너무 어떻게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쉽게 해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게 보통에서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요, 프로그래머, 개발자 이렇게 부르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도 엔지니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좀 다른, 그러니까 분야가 다른기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웹 개발자하고 시스템 프로그래머는 다른 거니까, 다른 영역을 취급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안 프로그래머 이렇게 생각하면 좀 다르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이제 보안의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서 보안 모듈과 솔루션 이런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교수님 이제 세 번째 영상에서 중요하게 얘기할 영상인데 보안의 3대 기본 요소, 3대 요소 그다음에 이게 보안을 해서 목표로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요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세 번째 영상에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영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문으로 보면 CIA거든요.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많이 들어봤는데 미국 영화에서 미첩보국 얘기하는 CIA 그거하고 달라요. 다른 거야. 미첩보국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서는 약자가 어떠다 보니까 같아. 근데 영문을 알아두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영문으로 써놨어.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요 의미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죠. 김일성은요, 남이 못 보게 감추는 걸 우리 김일성이라고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정일이 아빠가 김일성이 아니고 김일성. 영어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중간고사 시험 문제 이거 다 낼 거야. 무결성. 무결성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요거 이제 살펴보시고요.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생긴 것을 무결성이 깨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바뀌어야 될 게 바뀌었을 때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자, 여러분들 데스노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데스노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외출을 해. 그러면 이 사이에 외부 침입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 짓인가를 해. 근데요, 이 주인공이 나가면서 어떻게 그때 경첩이었는지 문이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방문 위에 샤프 펜슬 심지 되게 가늘고 약하잖아요. 샤프 펜슬 심지를 올려놓고 가. 침투하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근데 밖에 갔다가 들어온 친구는 이 샤프 펜슬이 심지가 떨어져서 바닥에서 깨져 있는 걸 발견을 하지. 그러면 이 친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아, 여기에 누가 다녀가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무결성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 훼손된 걸 알아내기 위해서 샤프 연필의 심지는 그 무결성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가용성은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쓴다는 건 아니고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쓰려고 할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걸 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교수님이 세 번째 그림에서 이런 형태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요거 왜 이 그림을 교수님이 이렇게 그려놓냐면요. 이런 거야. 이게 세 줄 다리기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힘이 세서 확 당기면 이쪽 한쪽이나 이쪽 한쪽이 한쪽만 무너져도 이게 훅 딸려오거든요. 두 개 다 무너져야 되는 힘이 균형 깨져야 되는 게 한쪽만 깨져도 훅 딸려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 이쪽에서 만약에 힘을 세게 주게 되면 다른 쪽이 무너져도 끌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김일성 100%, 부결성 100%, 가용성 100% 이런 식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느 정점, 그러니까 다시 해서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모두를 어느 목표치로, 그러니까 정량적인 수치로 최대치로 올릴 수 없습니다. 모두를 다. 다시 얘기하면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면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교수님 이제 수업 시간에는 되게 이제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상에서는 좀 애매해서요. 교수님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요즘은 이제 포기들 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다른 대학에 한번 이제 어떤 세미나에 있어서 갔더니 거기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단상에서 하시냐면 보안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쓰겠어. 뭐 보안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앉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싶더라고요. 아니 보안을 강조를 하니까 프로그램을 짤 수 없어. 보안 프로그램은 뭔데? 보안 소프트웨어는 뭔데? 그럼 보안 소프트웨어 짜시면 되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뭐 간단한 뭐 프로그램 만들고 특히 뭐 웹
개발자를 워낙에 많이 지금 뭐 필요로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웹 개발자 양성 좀 하면서 거기에다 대놓고 막 보안 뭐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뭐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 뭐 이런 얘기신 거야. 근데 웃기는 거 그러면 이거 공부하시면 되잖아. 보안 소프트웨어 하는 걸로 학생들 일부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애들로 키우면 되잖아. 근데 그게 힘든 거야. 왜? 보안을 모르거든. 보안을 알아야지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런 때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도 얘기했죠. 교통 힌트 줬죠. 보안 소프트웨어는 누가 개발할까요? 그러면 누가 개발하는데? 프로그램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똑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분야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영체제 개발한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못 따라가지. 외국 애들 역사도 길고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출중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우수 개발자들은 구글에 가고 애플에 가고 페이스북에 가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역량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 특정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교육 돼야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안 해.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 그러면 교수님 무슨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냐. 자, 야 보안 같은 거 안 하면 안 돼. 좀 프로그램 좀 짜게. 이런 건 뭐냐면 가용성 좀 주라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복잡한 거 좀 하지 말고. 근데 어때요? 지금 그런 말씀 못 하시겠지. 자, 보안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뭔가를 설치해야 되면 뭔가 좀 힘들고 귀찮아져. 근데 그렇게 돼야 지금은 모든 사용자들이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바로 기밀성, 무결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좀 다른 데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져. 요게 서로 물려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그림을 교수님이 그려서 쓰는 이유는 오래전에 이제 교수님이 이건 깨닫고 이 그림을 이제 채택해서 이 그림을 쓰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단순하게 한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최근 보안 추세는 기밀성보다는 무결성보다는 가용성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용성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기밀성 깨져도 되고 무결성 깨져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용성 확보하기 위해서 그럼 다 빼버릴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리다라 그래서 학교 시스템 앞단에 서 있는 방화벽을 빼버릴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디도스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 안티디도스라는 장비를 답니다. 그러면 안티디도스를 빼버리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근데 그 가용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훨씬 빠르게 접속하기 위해서 안티디도스 장비를 빼버립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고지 그대로 그냥 외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가용성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밀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결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용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고요. 막기 위한 방법을 대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보안 거버넌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사연이 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들 못할 거야. 지금은 거버넌스란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버넌스란 말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버넌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야. 물론 지금 처음 들어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수님 몇 해 전에 지난번에 교수님 소개하면서 그 사진 봤었잖아요.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발표하고 이랬던 그 시절에 강의실에다가 이제 그 포스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그때 이제 타이틀이 정보보안 거버넌스가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조사해서 붙이는 거였어. 다른 교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정보보안 거버넌스냐고 뭐냐고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니들 어떻게 정리했더니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때 그 교수님도 그게 되게 생소한 단어였던 거죠. 거버넌스라는 말이. 교수님도 그때 당시에 뭐 친숙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친숙하게들 가고 있죠. 거버넌스에서 여러분들 거버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거버먼트, 정부, 관료조직 뭐 이거 떠올릴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결합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데요. IT 거버넌스 이런 말도 씁니다. 그러면 IT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무조건 사들이지 말고 어떤 그 정책과 절차들이 운영되어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들여와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교수님 말이 어려우면 좀 밑에 여기 단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을 수립을 하고 앞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교수님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서 마련된 어떤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조직을 구성한다 그랬는데요. 결국 조직을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구성하고 일련의 활동 그랬잖아요. 이 활동을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차 이런 과정도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에서 정책이라는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안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정보보안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IT 거버넌스도 그렇게 맞추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단어 한번 찾아보시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먹구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제 또 AP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우리 아파트 약자 쓸 때 APT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하필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는 아니고 어드밴스드 이게 무슨 뜻이야? 진보된 뭐 굳이 얘기하면 진화된 뭐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persistent 지속적인 여기 밑에 바로 나와 있네. 지속적인 threat은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이 용어 설명하는 세 번째 영상에 나올 텐데 위협 이런 말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푼말이 이렇게 풀어놨네. 지능적 지속 위협. 그런데 지능적을 진보된 진화된 이 말을 좀 지능적이다 이런 말로 좀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공격 형태가 근래 최근은 어디까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근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방법이라서요. 요 단어가 소개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숨바꼭질형이다 이런 말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에 대비책이 필요한데 그 대비는 그래서 그냥 옛날 방식으로 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해서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보안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절차적, 기술적 이런 것들이 전부 통합적으로 수행되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안 거버넌스 얘기하면서 이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APT 공격이 대체 어떤 형태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옛날의 공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무작위로 배포를 해. 막 뿌리는 거죠. 무차별 공격을 해. 그죠? 그러니까 대상도 어때요? 불특정해 뭐 누굴 짜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무작위로 막 불특정하게 막 쏟아붓는 이런 방식이었다면요. 이런 형태 요즘에 이제 이런 그 공격 방식은 단순한 악성 코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공격 도구들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할까? 장시간 그러니까 장기 그 말 맞지? 장시간에 걸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야. 옛날하고 틀려. 옛날에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뭐 어디가 뭐가 터졌대 무슨 백신이 지금 유행 중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은밀하게 조용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대상이 지목이 돼. 자기가 원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대상으로 지정이 돼. 이게 좀 다른 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 이제 하도 유행을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막 분석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몇 단계로 공격이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뭐 6단계, 5단계, 7단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개념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특정 시스템에 침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탐색을 해요. 탐색. 이거 알아두시라고 지금 적어주는 겁니다.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을 해요.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게 보냅니다. 유출을 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4단계라 얘기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먼저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상을 먼저 정했겠지. 그 전에는 정한 다음에 침투를 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찾는 게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찾았어. 그러면 그거를 모아. 그 다음에 어떻게? 그를 빼내. 유출해. 이렇게 4단계가 되는 거죠. 아까 뭐 5단계도 있고 6단계도 있고 7단계도 있다면서요. 근데 왜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냐면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보안 기사에 이거 중심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은밀하게 침투해. 그러니까 잘 몰라. 뭐가 있는지도. 들어와서 조용히 살펴봐. 그리고 내가 모으고자 하는 것들을 모아. 수집해. 그리고 그거를 밖으로 빼돌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APT 공격이라고 합니다. 뭐 보안 개요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뭐 요즘 유행하는 단어들을 다 소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까지 잘 보시고 이번 주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